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 작년은 정말 악몽 같은 해였습니다. 현재 결혼생활 12년차로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도 어느새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저는 결혼 전 음대를 졸업하고 첼리스트로서 살았으나 생각보다 더욱 좁은 문턱 때문에 첼리스트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결혼 전까지는 과외도 하면서 간혹 있는 음악 연주회도 나가며 겨우겨우 버틴 정도였죠. 그래도 제가 학교를 나쁜 곳을 졸업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아버지께서는 교수를 하고 계셨기에 자기 학교 동료 교수의 지인께서 소개해주던 남자를 만난 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대를 나와 졸업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저랑 9살이 났고요. 부모님께 듣기로는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가서 집안에서는 걱정은 많은데 하고 있는 스튜디오 쪽에서 일이 잘 되어서 한 달 수익이 적지 않게 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제 나이도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고 언제 취직될지 모르는 시립교양악단에 들어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고 솔직히 그 자리도 서울대 출신이거나 해외 유학파 아니면 발도 못 디디는 게 거의 현실적이었죠. 그래서 지방에라도 자리를 찾아봤으나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 도망이기도 했지만 구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건 남편이 저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어떻게 뭔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데 반대로 제 주변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동창들과 만나는 것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정말 만나는 게 꺼려지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고 안 좋게 바뀌더군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게 되어 괜찮은 남자랑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진짜 부러워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돈이 안 아깝다며 연애 중에 정말 제가 꿈으로만 꿔왔던 해외여행들도 데리고 가주며 남편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그렇게 남편과 연애하게 되고 친구들한테도 이제는 기죽지 않고 살다 보니 저도 어느새 남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속물 같고 돈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그때는 솔직히 진짜 너무나도 각박했던 제 삶을 구원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으니까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7개월가량 되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솔직하게 제 사정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과외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봐야 돈도 얼마 안 되고 진짜 기름값 밥값 수준이라고 그런다고 친정에 돈이 많은 게 아니라서 나는 지금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만큼 돈을 내가 쓴 것도 아니지만 모을 수조차 없는 현실이어서 결혼한다고 해도 내가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를 위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 없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하면 음악일은 간혹 소일거리 삼아 할 순 있어도 평생 직업으로 할 수조차 없다고. 결혼은 말 그대로 현실적인 거니까 만약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나와 헤어져도 좋다라고 하니까 남편은 제 사정을 듣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런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냐고. 나는 당신이 음악을 해서 그런지 교양이 있어서 참 좋다고. 그리고 돈은 내가 더욱 열심히 일해서 벌 테니까 대신 우리가 결혼해서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좋은 엄마만 되어달라며 말하더군요. 실제로 남편은 한 달에 800에서 1500 정도가 평균 벌이 정도가 된다며 그 정도면 열심히 모으면 빠듯할 수도 있지만 자식 둘 정도 낳고 살 수 있지 않겠냐며 지금 자기 명의로 청약받은 집도 한 채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은 지방대 나온 거 말곤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좋은 남자였기 집안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혼하길 바랬고 그렇게 남편과 일사천리 순식간에 결혼했네요. 특히나 남편이 36살이었던 데다가 집안의 막내라 위로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도 꽤나 났었습니다. 집안의 장남이지만 막둥이라 시부모님 연세도 꽤나 있으셔서 빠르게 결혼시키려고 한 것도 컸었죠. 그렇게 만난 지 약 1년 만에 저희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제가 신혼여행에서 임신을 하여 딸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근데 딸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병실에서 딸을 보며 남편이 한 말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하길 아들이면 좋았을 것을. 첫째가 딸이라 좀 걱정된다며 다음에는 무조건 아들이겠지? 라고 저애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생각 못했던 반응이고 또한 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막 아이 낳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냐고 딸이 뭐가 어떻냐고 하자 남편은 떨다름한 표정으로 자긴 아들 귀한 집안 막내로 태어나서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우기던 남편 그 뒤로 남편이랑 사이가 조금씩 서먹서먹해졌습니다.
뭐랄까, 아이를 낳고 나서 딸이라는 이유로 정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딸 방에도 거의 가지를 않더군요. 딸 기저귀나 분유조차도 먹이는 걸 귀찮아하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아니 나는 생활비 300만원 넘게 따박따박 가져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전업주부인 건 당신인데 당연히 집에 있으면서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니냐고. 바로 다음날 출근하는 남편을 이렇게 시켜먹으려고 하냐길래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안일은 당연히 당신이 안 하고 내가 하는 건 맞다고. 그건 불만이 전혀 없지만 아이에게 아빠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된 게 당신 아이인데도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문제라니까. 남편은 갑자기 격분하며 저에게 건방지다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나는 등 집구석에 맨날 처박혀서 놀기나 하고 내가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지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돈 벌면서 연명했던 주제에라고 쏘아붙이더군요. 남편의 저런 말을 듣고도 솔직히 저는 남편만큼 돈을 벌어본 적도 없어서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제 사이는 더 이상 사랑하던 남녀의 사이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요구대로 둘째를 빠르게 가지게 되었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딸에게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아들만 챙기더군요. 저희 딸애가 3살 때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딸과 다르게 퇴근하면 얼굴도 보러 가고 안아도 주고 딸아이 장난감 하나 사줄 때는 그렇게 생색내던 인간이 아들이라면 뭐든지 다 사주더군요. 저희 딸이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의 그런 모습들을 다 느끼고 맨날 아빠는 나를 싫어한다며 우는 걸 달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만큼 제가 딸을 계속 챙겨야만 했으니까요. 반대로 아들은 이 집안의 대장이 자기 아빠인 걸 알고 누나인 딸이나 엄마인 저에게 아빠와 같은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었고요. 그렇게 애들을 키우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무렵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주말이면 매번 골프다 뭐다 말하며 여행을 가더군요. 그래도 이전엔 애들이랑 조금은 놀아주려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이젠 뭐가 그리 급한지 집에 들어왔다가 오늘 거래처 사장이랑 미팅이 있다는 등 회사에 잔업이 남았다는 등으로 집에 옷까지만 챙겨서 다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아예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랬는데 나중에는 외박 일수가 점점 늘어나자 남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서는 다급하게 옷을 챙기고 또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는 또 어딜 가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혼잣말로 얼버무리면서 다시 스튜디오 사무실에 가서 밤샘 작업한다고 말하는데 이미 술 냄새도 진동하고 있었고 말이 안 되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고 다급히 나가는 남편을 이번에는 따라 나가 봤더니 글쎄 웬 여자 손을 잡고 내려가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격하자마자 다급한 마음에 잠옷바람으로 달려나갔지만 둘은 이미 택시를 타고 떠나버렸고 전 집으로 다시 돌아와 옷을 입고 남편의 스튜디오로 가면서 남편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무시하더군요. 당연히 도착한 스튜디오에는 남편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간 잠적하더니 나타나서 남편 놈이 저에게 꺼낸 말은 우리 그냥 이혼하자였습니다. 나에게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며 자기가 애 키울 테니깐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하더군요. 양육비는 안 줘도 되고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어차피 넌 이 집 와서 한 것도 없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줬으니깐 재산분할도 안 해주겠다는 남편. 그래도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한 건 있으니 위자료로 2천만 원 줄 테니까 이혼하자는 말에 저도 그 순간 눈이 뒤집혀져 남편에게 격분하며 말하길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고 소송할 거라고 했네요. 그렇게 소송한다며 알아봤더니 12년간 결혼 생활한 결과이었고 실질적으로 벌은 돈의 절반은 제가 받아갈 수 있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변호사와 상담한 소식을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에게 개소리하지 말라며 아니 돈도 못 버는 거지 같은 년 데려와서 기껏 지금까지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이젠 나한테 돈까지 탐하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을 내뱉더군요. 처음에는 위자료도 준다던 남편 놈은 제 말을 듣더니 단돈 10원도 못 주겠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나는 당신과 이 집에서 못 살겠으니 나가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내가 왜 나가냐면 네가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이혼 소송 중인데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애들 한 번 제대로 돌본 적도 없으면서 저에게 양육권 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아이는 자기가 재혼할 상간녀가 키울 거라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는 능력도 없는 년이 그동안 집구석에서 애들 핑계로 놀았으니 네 년이 애 데려가면 아마 또 애 핑계로 나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거라며 애들이 잘 자란 건 알고 보면 전부 다 내가 돈을 잘 벌었기 때문이니까 자기가 애들을 데려가야겠답니다. 그렇게 1년가량을 한 집에서 이혼 소송하면서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아이들을 맨날 돈으로 꼬십니다. 이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장난감 이런 거 못 사준다고? 그 이후 또 첫째 딸한테 휴대폰 사주고 둘째 아들한테는 게임기 사주면서 아빠가 최고지 라며 제 앞에서 유치하게 대놓고 들으란 식으로 웃으면서 말하면 정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미치겠는 건 이제 집에 상간녀를 비롯해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어느 날 남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친정집에 혼자 갔다 와서 집에 문을 여는데 웬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설마 해서 부랴부랴 들어갔더니 글쎄 남편이랑 상간녀랑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저를 가리키며 상간녀에게 저 사람은 곧 전처될 사람이고 이쪽은 내 현처가 들려자라고 말하는데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생활비라도 받고 싶으면 안주나 빨리 저녁이라도 차려보라는데 순간 눈이 저도 돌아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부터 시작해서 반찬통이란 반찬통은 모두 꺼내어 남편 놈과 상간녀 얼굴에다가 내패대기 치듯이 뿌려줬습니다. 그러자 미쳤냐고 둘이서 길길이 날뛰며 욕하다가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남편만 나중에 돌아와 이 집은 내 거니까 내 손님 내가 데려오는데 네가 왜 난리냐고 넌 그저 기생충처럼 거머리처럼 이 집에 그저 얹혀 사는 벌레랑 다를 바 없으니까 이런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음대로 대응하니까 이젠 또 남자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친구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고 그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자 제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제 몸을 더듬는 게 느껴져 저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라 앞을 쳐다보니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친구더군요. 제가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겁에 질려 멍하니 가만히 있자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저에게 다가오며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억울하지도 않냐며 남편도 저렇게 대놓고 바람피니까 저보고도 바람 피우자며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강제로 끌어안기려 하길래 필사적으로 밀치고 도망쳐 나온다고 방문을 열자마자 더 가관이었던 건 문 앞에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남편의 친구는 저에게 장난이었다고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신고 좀 취소해달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봐줄 수도 있다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사실은 남편이 자기에게 제안을 한 거랍니다. 저랑 바람 피워달라고요. 그 증거 잡으려고 방문 앞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려고 대기 중이었던 거고요. 해도 너무한 이 남자가 이제는 싫음을 넘어서 괴물로 보이더군요. 저는 순간 본노스런 감정을 주체 못해서 경찰을 당장 부르겠다고 하자 남편은 술에 취해 어쩔 거냐며 소리를 질러대는 걸 저는 역으로 다 녹음했습니다. 아침에 술에서 깬 남편에게 저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며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네 놈이랑 네 친구 싹 다 감옥 보낼 거라고 하자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그럼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라고 내가 감옥 가게 되면 누가 그 스튜디오하고 돈은 또 누가 버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한테 한 짓거리 생각하면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니까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당신이 말하는 재산 반분할해주고 양육권도 너한테 주겠다고? 대신 녹음 파일 없애고 이 일은 입에 안 담는 걸로 해달랍니다. 저는 정말 끝까지 갈까 고민을 거듭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짐승 새끼 말대로 이놈이 그래도 내 소중한 자식 새끼들 아빠니까 감옥에 애 아빠 보내는 것도 그렇고 돈도 못 받을 테니 이럴 때 이득이라도 챙겨서 이혼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느끼고 결국 그렇게 남편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얼마나 돈이 아까웠는지 저한테 재산 분할하면서 살던 집을 팔게 되었는데 세상에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군요. 저에게 꽃뱀 같은 년 만나서 자기 인생 조졌다면서요.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계속 그렇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든 그 녹음한 지운 파일 복원해서라도 감옥 보내줄 거라니까. 그때서야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제발 2번 다시 보지 말자더군요. 그렇게 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이 났네요. 평생을 함께 하자던 사람이 평생을 보기 싫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네요. 안녕하세요.